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각 정당의 공약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김철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역구에 나가 계세요? 예, 서울 구로 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선거도 준비하시고 당의 공약도 알리셔야 되고 많이 예,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공약집 제목이요. 네.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예. 영화 카피 같은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미래와 과거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네. 20대 총선이 과거를 선택하느냐, 미래를 선택하느냐 이런 건데요.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입니다. 네. 정책 공약집 제목을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네. 지금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그 두 개의 거대 정당의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을 선택해달라.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 정치의 이제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면 정쟁의 정치거든요. 네. 그리고 계파 정치입니다. 당내 친박, 비박, 뭐 친노, 비노 뭐 이런 정치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끝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고요. 우리 정치가 문제 해결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로 지금 전락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을 보는 눈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아주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당은 3대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네네. 이 미래, 혁신, 정도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추상적인 거대 담론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비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3대 이제 그 비전의 이제 미래 혁신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네. 저희 이제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창당된 당이고, 네. 국민의당은 방금 얘기했듯이 과거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 이 미래라는 게 이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사회와 당의 기본 방침인 거고요. 네. 우리 당이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는 뜻에서 미래를 얘기한 거고요. 네. 혁신은 이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점진적인 변화로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혁신이 바로 미래를 위한 방법론이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도는 말 그대로 바른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네.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정치를 하고, 혁신을 하더라도 바르게 혁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더라도 바르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혁신의 방법 중에 정도, 바른 길로 혁신하겠다. 그래서 혁신의 방법론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20대 총선 국민의당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공약이 저희가 이제 111개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한다면, 우선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경제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 네. 이런 그 경제 공약을 대표적으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의료 관련 공약인데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민간 의료보험법을 제정해서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신설하고요. 네. 보험료 등을 심사하여 보험료를 좀 낮추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청년들을 위한 건데요. 지금 수시 전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수시 전형이 이제 사교육을 부추기는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서 우리 국민의당은 수시 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입학 사정관제 또한 대폭 축소해서 네. 대학 입학 전형을 단순화해 갖고요. 대학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혼합형 청년 구직수당이라고 해서 그걸 도입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그러니까 300만 원이죠. 구직급여를 지급을 하고요. 네.
이 수급자들이 취업 후에 4년간 그것을 대갚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 취업을 돕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노인 관련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을 좀 경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노인 일자리가 현재 지금 28만 개인데요. 네. 장기적으로 한 60만 개 정도로 확대하고 수당도 현재 20만 원에서 장기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리는 네. 이런 정책을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 관련해서는 지금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한 네. 90% 정도 되는데 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회의소라는 걸 설치하겠습니다. 이 노동회의소라는 게 지금 기업인들이 보통 이제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공회의소에 대칭되는 그 노동회의소를 설립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네. 입법 청원을 하고, 법률 서비스를 하고, 정책 개발, 연구,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하는 이런 그 대변 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임금 차가 굉장히 많이 네. 나고 있는데요. 계약직,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그 사회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전액을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111 공약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걸 꼽아 주셨는데 뭐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다양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 총선은 이제 경제 선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10대 정책을 보니까요. 네. 경제 공약이 1순위인데 네,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꾸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 예, 매출 1,000억 원 벤처를 1,000개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는데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그 M&A 그 플랫폼을 도입 해갖고요. 네. 모험 자본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기술 제품 판로를 확대해서 공공구매 제도를 좀 혁신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중소기업청이 벤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서 선순환 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이런 그 정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중소기업의 그 사회복무제를 도입을 해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좀 해소하는 방안도 좀 정책으로 냈고요. 네. 그리고 소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 제품을 개발하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또 특이한 거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하고 같이 나누도록 네. 이렇게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특이점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예, 예. 지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 총선 공약을 보니까요. 네,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정책이 들어있네요. 네, 예, 예. 이 정치개혁 측면에서 내세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소위 말하는 니콜 제도 아닙니까? 네, 네. 니콜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전부 다 그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것을 가결한 적도 있고 뭐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가결까지 되지 않은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국회의원 파면 제도는 지금 현재 지방의원들에 대한 소환 제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라든가 아니면 무슨 중요한 결격 사유가 생겼을 때 국민들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여서 대단히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쭉 다양한 말씀 주실 때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제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런 방안도 말씀 주셨고요. 예, 예, 또 우리 사회의 이제 고령화에 대응해서는 예, 어르신 일자리 확대 문제하고요. 예, 또 어르신들 수당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예. 청년 실업이나 어르신 일자리 문제나 결국 이 재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재원 마련 방안 있나요? 저희 국민의당의 그 공약을 전부 이행하게 됐을 때 네. 필요한 그 예산이 대략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네네. 이 중에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3% 증액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SOC나 그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일부 조달할 수 있고 이런 네. 상황이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증세 부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저희 당 공약의 예산이 그나마 그 세 개 당 중에 원내교섭단체에 있는 세 당 중에 가장 적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증세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합의한 후에 추진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봐서 사실 지금 예산 그 재원 조달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이 공약이라는 것이 뭐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만 예,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네. 실천하라고 그렇습니다. 이 예. 매니페스토가 강조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뭐 공약 이행률은 굉장히 낮은데요. 예. 자, 34대 실천 과제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이세요? 우선 그 국민의당의 공약을 보면 12대 목표하고 34대 실천 과제 그리고 111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우선 실현 가능성이 있고 네. 적은 예산으로 실현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20대 국회가 개원되면요. 네. 6월부터 실천 로드맵을 만들고 이행 사항을 직접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법안 개정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은 네. 2016년도 회기 내에 법안을 발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은 이제 네. 당이 총력을 다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공약에 대해서 김철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